또 아침이네요. 아, 어제도 그랬습니다. 일어나면 제일 먼저 보는 건 스마트폰이더군요. 오늘도 뭐가 왔나 싶어서 열었죠. 친구들이 보낸 단톡방 메시지, 글쎄 정부 지원 환급금이라더군요. 클릭 한번 그냥 습관처럼 했거든요. 그런데 왠지 모를 불안감이 스며드는 아침, 그랬습니다. 아침이 밝아올 때쯤 성식은 천천히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죠. 이불을 길게 늘어뜨리며 창문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바깥은 아직도 어두웠지만 성식의 방 내부는 희미한 조명의 빛깔로 물들어 있었죠. 모바일 폰을 꺼내 들고는 새로 들어온 알림을 확인했어요. 동창 단톡방에서 온 문자엔 정부 지원 환급금이라는 말이 큼직하게 적혀 있었죠. 아침 공기가 차가웠던 탓일까요? 성식은 별 의심 없이 손가락으로 링크를 터치했습니다. 한참을 입력하던 그 순간 작은 서늘함이 안에서부터 번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죠. 부엌에 들어서자 냄비에서 타는 것 같은 냄새가 당장 코를 찔렀습니다. 아내 영숙이 입에 밥을 한 숟가락 넣으며 성식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일찍 일어났네. 성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테이블에 앉아 아무렇지 않다는 듯 빵을 입에 넣었죠. 밥상을 사이에 두고 그들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시햇바늘은 부드럽게도 8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 시간만큼은 언제나 변함없었던 것 같군요. 식사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난 성식은 작은 약 상자를 손에 들었습니다. 약을 손바닥에 덜어보니 그 모습이 참 작아 보였죠. 물 한 잔과 함께 한 번에 삼키려던 순간 눈이 잠시 이리저리 흔들리더니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가만히 숨을 내쉬며 모든 걸 내려놓듯 약이 천천히 목구멍으로 그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무언가 변화할 듯하면서도 그대로인 느낌이 스쳤습니다. 그러고서는 평소 가던 공원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나뭇잎들이 흔들리며 작은 바람을 보냈어요. 성식은 걷다 친구가 다가오는 모습을 보며 손을 들어 인사를 했습니다. 낯익은 목소리가 먼저 도착했죠. 친구가 묻지 않아도 성식은 그 순간을 즐기고 싶었습니다. 조금 무거운 마음을 덜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해하지 못할 순간들이라 해도 그것이 평화라는 걸 알고 있었죠. 주말이 되자 딸이 집을 찾았습니다. 빛이 들어오지 않던 곳에 그녀의 발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영숙이 웃으며 문을 열어주자 그녀는 자연스레 그 안으로 들어섰죠. 부녀가 거리감을 느끼며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잠시지만 그늘이 드리웠던 것 같군요. 그들의 대화는 잠시 멈춰 있었고 그것이 의미하는 건 알 수 없었죠. 손끝에 전해지는 미세한 떨림이 분명 그들의 사이에 암묵적으로 남아 있었다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밤, 딸은 식탁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주방빛이 흐릿하게 그녀를 비추었고 그 작은 공간은 순간 무한히 넓어졌죠. 그녀는 성식이 둔 약상자를 바라보았어요. 조용히 지나가는 시간, 공간에 소리 없던 그 감각. 그녀의 머릿속은 잠깐이나마 아버지의 행동과 말을 떠올렸을 겁니다. 이별과 서리가 들어서 함께 머물러 있었던 곳에서요. 그 다음날 아침 언제나 같은 시간에 성식은 커튼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그 빛은 달랐어요. 더 따스해 보였던 순간, 익숙한 일상 속에 감춰진 새로운 느낌이었습니다. 매일 같은 일들이어서 변화가 없다 믿었지만 그건 어쩌면 자신에게 거짓말일지 모르겠다고 여겼죠. 손끝에 감돌던 작은 감각의 변화처럼 그는 동시에 다가오는 현실도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성식이 49,000원 결제라는 문자를 받았을 때였죠. 순간 몸이 굳어버렸어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싶어서 한참을 휴대폰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백색 소음같이 별것 아닌 소리가 귀에 들려왔죠. 동공이 흔들리던 그 순간 갑자기 진우에게 전화가 걸려오더군요. 아들의 밝은 목소리가 들리니까
순간적으로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죠. 성식은 목소리를 숨기고 싶었어요. 진우와의 통화 중에 흔들리는 마음을 들키고 싶지 않았죠. 아, 별일 아니야. 그냥 문자 왔어. 짧은 대답으로 상황을 덮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성식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목소리 톤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알아차렸던 거죠. 진우는 잠깐 머뭇거리다 추가로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자존심을 존중하고 싶었나 싶더라고요. 그날 저녁 영숙은 성식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직감했죠. 뭐가 문제야? 얼굴에 고민이 쓰여 있어. 영숙의 쪽집같이 날카로운 질문이 이어졌지만 성식은 문제를 감추고 싶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일상이야 라고 대답했죠. 영숙도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성식을 놓아주지 않았죠. 눈길과 표정이 많이 무거워 보인 것 같았습니다. 가족 모두가 모인 저녁 식사 시간은 겉보기엔 평온했습니다. 밥상 위에 반찬들이 하나같이 정갈하더군요. 하지만 그 안에서 느껴지는 불편함, 참 말할 필요도 없었죠. 성식은 신경이 온통 핸드폰에 가 있었어요. 한쪽 손으로는 밥을 뜨면서도 정신은 자꾸 문자 메시지를 생각했죠. 영숙과 진우의 무심한 듯한 대화가 이어졌지만 성식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진우가 성식의 시선을 느낀 순간이었어요. 조심스럽게 아버지를 바라봤죠. 아버지, 괜찮으세요? 짧고도 강렬한 걱정의 표현이었죠. 성식은 순간적으로 웃으려 했었지만 그 웃음마저 흐릿해졌어요. 그래, 괜찮아. 조금 피곤해서 그래. 그렇게 대답하면서도 속마음은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도 안다는 듯이 그 안에 불안이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밤이 되어 침대에 누워있던 성식은 다시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자꾸만 결제라는 단어가 눈앞에서 맴돌더군요. 혀끝에 걸린 말들, 목구멍에 맺힌 침을 삼키면서 은근히 목이 막혀왔습니다. 영숙은 이미 잠든 듯 코고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소리조차도 불안스러워 보였죠. 성식은 자존심 때문에 가족에게 얘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 수없이 말을 떠올리다 이내 다시 침묵하게 되더군요. 다음 날 아침 진우는 출근 준비를 하면서 성식을 힐끗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요즘 무슨 일이 있어요? 다시금 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죠. 그 질문에 성식은 순간적으로 머리를 긁적이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니야, 별거 아니야. 진우는 의문의 눈길을 던졌지만 그 이상 묻지 않았어요. 말보다 행동이 더 강했다고 할까요? 서로 거리감이 살짝 느껴지는 아침이었고 성식도 그날만큼은 조용히 일상의 흐름에 자신을 맡겼던 것 같습니다. 그날 아침 성식은 평소처럼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실 창문 너머로 아침 햇살이 스며들었죠. 은퇴 후 매일 반복됐던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찬장에 잼병을 놓으면서 손이 떨리고 있더군요. 그리 무거운 것도 아니었는데 괜히 불안한 마음에 잼 뚜껑을 몇 번이나 돌려보았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찝찝한 기운이 감돌았던 날이었죠. 글쎄요, 아마 며칠 전 일 때문이겠죠. 아침 식탁에서 영숙은 다정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여보, 무슨 생각해요? 성식은 잠시 그의 말을 듣지 못한 것처럼 멈칫했지만 곧 그냥 이러저러한 생각했어 하고 애쳤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남편의 얼굴에서 평소와는 다른 무언가를 감지했어요. 미묘하게 떨리고 있던 눈빛 때문이었을까요? 그가 괜찮아라고 했을 때 영숙의 마음에는 작은 균열이 생겼던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죠. 진우의 목소리에는 늘 들뜬 기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식은 대화를 이어가는 게 어렵더군요. 아빠, 저녁에 같이 밥 먹어요. 진우의 제안에 성식은 순간적으로 머뭇거리더군요. 글쎄, 그게 좀 바쁠 것 같아서.
말끝을 흐리며 거절한 자신의 목소리가 너무나도 낯설었어요. 그래도 그 순간은 그저 일상적인 것 같았습니다. 대화를 마치고 나서 왜 그렇게 말했는지 설명할 수 없었죠. 하루 일과가 지나고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던 성식은 갑자기 화면이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프로그램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그저 화면 속 인물들의 입만 열리고 닫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뭔가가 풀리지 않는 느낌이었죠. 숨소리가 자꾸 거칠어지는 것도 느껴졌어요. 말이 되나요? 다음 날 아침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시려고 했는데 잔이 손에서 미끄러지는 것을 가까스로 막았습니다. 깜짝 놀란 자신이 어이없더군요. 영숙은 그런 남편을 물끄러미 보며 어제 잤나요? 하고 물었어요. 성식은 그럼 잘 잤지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의 시선은 이미 신경 쓰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같이 지낸 세월이 얼만데요. 몇 번을 말하고 있지만 뭔가가 이상하다는 것은 강하게 다가옵니다. 작은 사소한 실수들이 쌓이고 있었어요. 머릿속이 자꾸만 뽀얗게 비워지는 것도 그렇고 나도 모르게 자꾸만 상념에 잠기고 무슨 질문에도 반사적으로 괜찮아를 반복하게 되는 것도 말이에요. 말로는 덮고 넘어가지만 사실 이게 다 일상적인 일이 아니었죠. 영숙의 날카로운 눈빛에서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글쎄요. 정말 별일 아니라 생각했던 일들이 이렇게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더군요. 성식은 아직은 괜찮다 여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자꾸만 자신을 의심하게 되는 것도 사실이었어요. 결국 그날의 작은 떨림도 주저했던 순간들도 나중에 찾아올 더 큰 균열을 예견하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르죠. 그날도 그랬습니다. 조용한 일상이 그저 조용하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성식은 저녁 식사가 끝나자마자 무겁게 앉아 있었어요. 가족들은 거실에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만 성식의 마음은 온갖 걱정으로 가득 찼죠. 그날따라 더욱 방 안이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내 영숙의 시선이 자꾸 자신을 향하고 있는 것도 불편했어요. 물론 그녀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행동하고 있었지만 성식은 그녀가 무언가를 감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의 마음속 고민은 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이미 스미싱 피해 사실을 알아버렸고 문제를 감추려고 했던 자존심은 이제 점점 더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어요. 그럴수록 그의 침묵은 깊어져 갔죠. 하지만 그 침묵을 오래 유지할 수는 없었어요. 그의 억눌린 감정이 폭발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잠시 후 영숙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가려던 찰나 성식은 문득 말을 꺼냈습니다. 영숙,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말했어요. 그는 자신도 모르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죠. 그것은 그동안 쌓였던 감정이 언어로 풀려나오는 순간이었어요. 그의 말 속에 참아왔던 두려움과 자책이 가득 묻어나더군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었으니까요. 영숙은 잠시 놀란 듯했지만 곧 차분히 앉아 그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그 순간 그녀의 침묵이 성식을 더욱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무거운 침묵. 한참 동안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성식은 그 침묵이 무겁고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정말이지 그때의 공기는 말 그대로 숨막힐 듯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결국 성식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실수로 개인정보를 입력했고 그로 인해 409천 원이 결제되었다는 사실을 털어놓은 겁니다. 그의 말이 이어질수록 영숙의 얼굴은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성식은 그녀가 이렇게 당황할 줄은 몰랐다고 생각했죠. 그녀의 침묵과 당황스러움은 성식을 더 힘들게 했습니다. 이야기가 끝났을 때 성식은 눈을 피하고 말았어요.
이 모든 것이 그에게는 큰 후회로 남았습니다. 단지 실수였지만 그 실수가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던 거죠. 마음속으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과도 이 일을 어떻게 말해야 하나 고민이 됐죠. 뭔가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성식은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면서 그는 다시 그 순간을 곱씹었죠. 영숙의 놀란 표정이 떠오르고 그의 무거워진 마음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어요. 몇 번이고 되뇌었어요. 왜 이렇게 됐지? 왜 그랬지? 스스로를 책망하는 목소리가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그날은 정말 긴 하루였고 성식은 그 긴 여운 속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지금까지 억눌렀던 감정을 풀어내는 것이 해결책은 아니었지만 그 순간 다가왔던 것들이 더 많은 것을 깨닫게 해준 것 같았어요. 그러나 아직은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죠. 글쎄요, 말이죠. 피하고 싶었던 진실과 마주한 그날 밤, 성식은 그 깊은 한숨 속에서 다시 길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을 통해 부드럽게 스며들었죠. 평소와 다름없이 성식은 커피를 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날 그의 손끝은 조금 더 떨렸던 것 같았습니다. 마음속 긴장감을 떨쳐내려 애썼지만 과거에 있었던 스미싱 사건의 잔재가 아직 남아 있었죠. 커피향이 방 안에 퍼지며 그의 복잡한 마음을 잠시 잊게 해주는 듯했습니다. 성식은 창밖을 내다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침부터 머릿속이 쉴 새 없이 돌아갔죠. 링크를 클릭했던 그날 이후 기자재처럼 돌아가는 그의 하루는 조금씩 변하고 있었어요. 그 사건 이후로 신중해졌다고나 할까요? 하지만 그 변화를 드러내지 않기로 마음먹었죠. 오늘도 단톡방은 여전히 시끌벅적했죠. 성식은 조심스럽게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단순한 호기심이던 것들이 이제는 책임으로 다가왔어요. 그러던 중 그가 무심코 손가락을 멈췄어요. 지나치기 쉽던 백발의 동년배들 사진이 눈에 들어왔죠. 그동안 무시해왔던 소중한 인연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성식은 홀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걸음걸이가 유난히 느리더군요. 평소에 걱정도 많고 자잘한 고민거리가 많았던 그였지만 이번에는 좀 다르다는 느낌이었어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되는 걸까라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런 고민들이 자신을 더 단단하게 해줄 것 같았죠. 멀리 공원 벤치에 앉아있는 젊은 부부를 무심히 바라봤어요. 이미 해결된 문제 속에서도 무엇인가 모자란 듯한 기분. 성식은 공원에서 몇 마디 나누던 부부의 모습 속에서 예전의 자신을 볼 수 있었죠. 하지만 그때와는 다르게 그의 흰머리는 걱정과 시간이 빚어낸 결과물이었어요. 조금 씁쓸하더군요. 귀가하는 길, 성식은 가게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힐끗 봤습니다. 조금은 다른 사람이 서 있었어요. 자신감이 조금 더 차오른 듯한, 그러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무엇인가를 안고 있는 모습이었죠. 집에 돌아와 다시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단톡방에 들어가니 그 안의 대화들이 불현듯 다르게 보였어요. 그제야 그는 작은 결심을 하게 됐어요. 언젠가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 그랬던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가족들이 하나둘씩 돌아왔습니다. 평소처럼 저녁 준비에 바쁜 분위기가 집안에 가득했죠. 성식은 살며시 가족들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문득 몇 마디 말을 꺼내게 하고 싶더군요. 하지만 그 순간을 계속 미루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평범한 저녁 시간, 그의 가슴속 이야기는 여전히 잠잠하게 가라앉아 있었죠. 그 미처 꺼내지 못한 생각들, 그는 언제 정리할 수 있을지.